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세계적인 명사 54분 중에서 오늘은 7번째 명사를 모십니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여순모입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호킹, 헬렌 켈러, 베이브 루스, 채플린, 링컨, 처칠 6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이분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마음의 울림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은 7번째로 알렉산드로 솔지니치, 문학가로서 유명하죠. 또 이 공산국가의 출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의 교훈을 남겨주신 분이죠. 오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을 한번 알아봅니다. 이 칼라로 나온 사진이 돼서 멋지네요. 저 외모가 이렇게 좀 뭔가 준수하게 탁 좀 빼어나게 보이잖아요. 저를 감히 거기다 빗대요?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충분하게 빗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솔제니친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국적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소련, 러시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러시아, 오늘날은 러시아.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러시아라고 안 하고 소련이라고, 소련도 아니고 소련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1918년에 태어나고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62년 단편 소설로 아주 유명한 것, 이반 네니소니비치의 하루. 스탈린 시대의 강제 노동 수용소죠. 암흑상을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강제 노역 노동 수용소 하는 이런 말을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지금 현재의 러시아, 이 스탈린 시대의 강제노동 수용소의 암흑상이니까 어둡고 또 더 힘든, 아주 인간 이하의 행동하는, 생활하는 그런 상을 다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2007년에 러시아 국가문화공로상을 받게 되고 197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어떤 분이길래? 자, 경력을 알아보면 되겠죠. 1956년에 러시아 라잔시, 이 시죠, 우리 같은 시, 라이잔시 중학교 물리학 수학 교사입니다. 물리 수학 교사. 좀 계략적인 양력을 좀 더해 보면요, 이 자료는 사실 레이브 지식백과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양력을 한번 더 더해 본다면은, 아까 러시아 작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소련 작가를 그대로 말하는 거. 카프카즈의 키슬로보드츠크, 사실은 러시아 말이라서 발음이 잘 안됩니다. 키슬로보드츠크 그 시에서 태어났죠. 앞서 설명드린 걸 좀 더 자세하게. 모스크바 역사, 철학, 문학 전문학교
여기에서 통신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제 2차 대전 때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포병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이 대위까지 진급하는 동안에 조국 전쟁이라고 하는 훈장, 그리고 붉은 별이라고 하는 훈장, 이런 훈장을 받았어요. 1945년 이 스탈린에 대한 부주의한 행동, 언동, 스탈린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부여한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했겠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8년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자, 이 순간에는 앞날이 아득하죠. 여기다가 1956년 바로 반스탈린 운동이라고 하는 그 여파로 인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11년 만에 석방되는데 한마디로 11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지냈다는 이야기죠. 1년 뒤에 1957년 시민으로서의 명예회복이 됩니다. 그 후에 1961년까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리아잔 시의 한 중학교에 물리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생활,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죠. 자, 참 여기 좋은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썼죠.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구소련의 정치적 억압을 표현합니다. 정치적 억압을 글로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솔제니친이 한 말 중에 정말 이 위대한 작가는 제2의 정부라는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작가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어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하는 말, 솔제니친, 알렉산드로 기억을 좀 해놓고요. 자, 어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쉬운 거 몇 가지, 그리고 좀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좋은 거,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좋은 거 몇 가지만 선정했습니다. 자, 생각은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야, 이 말 좋죠. 생각은 세상을 바꾼다. 아마 많은 생각자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생각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좋은 예감 갖기 운동 차원에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좋은 예감 갖기 운동을 매일 합니다. 좋은 예감. 언제나 좋은 예감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침부터 좋은 예감을 가지면 온종일 신이 납니다. 좋은 예감으로 사람을 만나면 모두가 반갑고 좋은 예감으로 일을 시작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예감들이 모여서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 자, 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한동안에 텔레비전 광고로 많이 나왔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전자제품의 선택 이야기라든지 자동차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구매 요건에서 순간의 선택, 당신이 지금 선택하게 되면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간다, 좌우한다, 이런 말.
자, 여기에다가 제가 색깔을 달리한 것은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구분하기 좋도록 해서 색깔을 좀 달리한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현재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자, 미래에 대한 책임이나 마찬가지죠. 현재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 뜻이 되겠네요. 자,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소유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했는데요. 휴대할 수 있는 것만 소유하고 언어, 국가, 사람을 알아라. 자, 전시국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다국적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또 피난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어를 습득을 하고 또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가능하면 주된 말을 익히고 그 국가에 대해서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의지와 도덕성과 모든 걸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언어, 국가, 사람 알아두면은 생의 욕구와 함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자, 여기서 또 좋은 말씀을 더 해보면요. 자기 저서에서 주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기 저서.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죽음에 대한 생활의 투쟁에서 나를 지키고 싶다. 자, 나를 지키고 싶다. 죽음의 투쟁에서, 죽음에 대한 생활의 투쟁에서 수용소에서 주로 갖는 마음이 많겠죠. 우리 선각자들이 특히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투사들의 그 여러가지 고초를 겪은 일화들을 보면 바로 이런 나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말씀도 기억이 여기다 좀 보태지기도 하고 또 서울역 앞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동상, 제가 성함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 글을 남긴 그런 데서 볼 때 이 옥고를 치를 때 억울한 옥고죠.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권력을 찬탈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희생자들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 말은 꼭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서. 진실에 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 이 진실에 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실이 이긴다는 얘기죠. 우선 법보다 주먹 이런 말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권력의 힘이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짓누르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가면을 쓰고 국민을 위압신답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여기 진실에는 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실은 이긴다. 나는 이 길을 넓히는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진실의 길, 이걸 넓히는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솔제니츠.
당신은 솔제니츠 존경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아주 중요한 말, 정말 필요한 말.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말들입니다. 이 훌륭한 작가는 제2의 정부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야, 이 말 이거. 훌륭한 작가는 제2의 정부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훌륭한 작가가 쓴 책이나 여러가지 글을 통해서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국가관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와 그리고 순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손잡고 함께 하자는 그런 말들이 바로 국민들을 행동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는 제2의 정부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야, 이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훌륭한 글을 쓰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한 번씩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느 정부이든 간에 위대한 작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위대한 작가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를 소인적인 작가만을 좋아할 뿐이다. 자기들 말 잘 듣고 자기들 입맛대로 글을 써주는 그런 작가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교육자다. 위대한 문학가다. 이렇게 기분 좋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앞서서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번에는 다음 통합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이 좋은 글들을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요. 앞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도 좀 더 기분 좋게 정리를 해볼까요? 오, 감방이여 고맙소. 감방이여 고맙소. 교도소여 고맙소. 수용소여 고맙소. 노동수용소여 고맙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간디 선생이 남긴 어록에 보면은 노동을 시켜줘서 고맙다. 내가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게끔 시켰어. 고맙다. 나를 더 힘들게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밥을 주고 그것도 고맙소. 모든 것을 고맙다라고 얘기했듯이 솔제니츠 역시 감방이요 고맙소. 수용소요 고맙소. 나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그 자체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나의 창의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나의 좋은 글감이 되니까 더 고맙소. 이렇게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 앞서서 다 얘기 드린 겁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 문서를 날조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정치 수용소로 후송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년의 세월을 보냈다. 자, 그동안에 상상을 초월한 고문행위. 이야, 우리 영화로 간간히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고문행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놓다시피 하는 그 정도의 고문, 그런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그 이후에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하고도 꼭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참상을 폭로하여 1970년에는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받았다. 자, 우리가 대체로 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거나 그 수용되는 그 순간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개, 돼지처럼 취급당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가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솔제니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6분들의 다 고귀한 말씀,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메시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분 그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90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면을 기원하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에 대해서 아주 이만큼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 보내드리고 싶어하는 남자 파워라인 앵커 여순모였습니다.